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차량 손해사정사 대비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를 담당하게 된 최상화 손해사정사라고 합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저희 간단하게 OT를 진행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로 하고요. 먼저 OT 때 설명을 드릴 거는 여기 제가 좀 적어놨는데 저희 이제 강사, 교재, 그다음에 손해사정사, 그다음에 자격증, 그다음에 학습 계획 및 방법, 자동차 보험의 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교재의 목차를 이렇게 한번 좀 적어놨습니다. 저는 최상화라고 하고요. 현재 종합손해사정사로 올해 등록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물 위주로 법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교재는 보험연수원 교재, 한영규 사정사님의 이제 쓰신 보험연수원 교재고요. 책을 보시면 좀 일반 타 학원의 수험 교재에 비해서 조금 두껍기는 하고 있습니다. 두껍기는 한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공부를 하면 되니까 너무 책의 두께에 두껍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수업 진행을 하면서 보시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다 빼고 실질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만 저희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니까 손해사정사 종류에는 이제 재물, 신체, 차량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가장 이렇게 신체 300여 명, 그다음에 차량 100여 명, 재물 한 40여 명 이렇게 저희 매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타 자격 재물이나 신체 보호에 비해서 이제 두 과목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재물 기타 재물은 세 과목, 2차에서 이제 세 과목, 신체는 네 과목 이렇게 시험을 보고 최종 합격하셔서 실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 실무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한국손해사정사라든지 그 다음에 법인에서 6개월간 실무 수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논문 2편, 그 다음에 논문 2편 작성하셔서 저기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셔서 자격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 추세는 재물, 신체, 차량 하나만 따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전문 분야가 생기면 좋은데,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재물, 신체 아니면 재물, 차량 이렇게 하나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이제 1차가 면제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의 자격증도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물 관련돼서 시장이 좀 넓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차량을 이번에 기회에 다시 내년 2020년도에 취득을 하시더라도 추후에 이제 여건이 되시거나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재물하고 신체까지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독립 손사를 진행하실 때는 그 부분까지도 이제 일반 피해자분들이나 계약자분들은 손해사정사라는 걸 알지, 이분들이 어떤 종류의 자격증이라는 건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때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약관을 보고 어느 정도 아는 수준을 벗어나서 자격증이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해주시면 영업하시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니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추천드리고, 저도 그런 필요에 의해서 딴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 전문 분야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습 계획. 일단 11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동차, 그리고 이제
전업 수업생이 시다 수업 생기다 하면 이런 이제 스케줄로 가시게 되는데 보통 여기 보면 2차 기본 과정을 거치게 되시고 이때는 2, 3, 4월에는 이제 1차를 준비를 하셔야죠. 1차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5, 6, 7월에는 다시 2차를 심화 과정 이렇게 문제 풀이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던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동차를 하시게 된 분들은 이렇게 학원에 보통 스케줄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최소한 11월, 12월, 1월에는 기본서를 뭐 한 4회독 이 정도까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1차 같은 경우는 뭐 과목이 3개인데 저희가 2, 3, 4월에서 본인이 이제 충분히 공부하신다 그러면 뭐 1차 부분에서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시고 나셔서 근데 대신 1차를 합격하셔야 2차를 보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 2, 3, 4월에는 뭐 집중을 하셔가지고 좀 한 번에 합격하시는 거를 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5, 6, 7월에 들어서는 이제 기존의 2에서 4회독 정도 하셔가지고 기본서를 그다음 다시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8에서 10회독 8에서 10회독 정도는 하셔야 이제 뭐 손해사정사 자격증의 수험생 수준도 어느 정도 뭐 향상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8에서 10회독 정도 하시면 안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동차 차량 손해사정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반이 꼭 필요한가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할 때는 저는 그냥 기본 강의를 듣고 횟수를 10회독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수험생을 했습니다. 수험생활을 했고 그리고 문제풀이반이라든지 기타 뭐 심화 과정 이런 거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뭐 재물이나 신체 시험을 봤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험이라는 구조를 알고 그다음에 손해사정사라는 시험의 구조를 알고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비전공자라든지 동차생들은 심화 과정이라는 문제풀이반까지 가시는 게 가장 확실한 합격 방법이신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차량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가 문제가 나와서 산수를 풀고 거기에 대해 답을 찾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회독수 같아요. 회독수. 이 회독수를 10회, 최소한 그래도 8회독 하고 그다음에 심화 과정 문제풀이반을 거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선에 이르실 것 같고요. 학습 계획 방법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횟수 같습니다. 많이 보시고 많이 또 써보시는 것. 수험생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쓴다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책의 그 목차라든지 구조가 눈에 들어오는 이상은 그걸 많이 써본다고 해서 꼭 제 것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내가 읽었을 때 이 정도 우리가 수험 교재가 한 이 정도 되니까 이거를 하루에 볼 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많이 쓰신다고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풀이반에서 내가 뭐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 저희가 이제 100명을 뽑는 뭐 60점 이상이라고 하죠. 60점 이상.
절대 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60점 이상을 맞는 60점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등 안에 든다고 이제 100등 안에 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100등 안에 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에서 내가 몇 프로 안에 정도 드는가 한 10%, 제 생각에는 뭐 10에서 한 15% 안에 들면 충분히 뭐 합격하실 수 있는 뭐 합격 수준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의 이제 구성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대인 원투, 그 다음에 대물, 그 다음에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앞쪽은 배상 책임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음으로써 이제 지는 손해를 배상하는 그 보험이고요. 여기는 재물보험, 자기 차량 손해 재물보험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두 보험이 좀 섞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뭐 다 하시게 되면 종합보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차는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영규 사정사님의 이제 책의 목차는 교통사고 관련 불법 행위 일장,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의 약관 해설, 보험금 지급 기준, 그 다음에 사고 해석과 주요 사고 조사, 손상 진단과 보건 수리 기법, 자동차 도장과 보건 기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틀로 나누자고 하면 불법 행위, 그러니까 여기 있죠, 배상 책임. 대물의 배상 책임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불법 행위로 발생합니다.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거고. 약관 해설. 그럼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지급할 거냐? 우리가 지급하는 기준은 저희는 보험 약관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보험 약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약관에 없으면 저희는 지급할 수가 없고 약관에 있으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약관의 해설과 그다음에 지급 기준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 차량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이제 지급 기준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사고 해석과 주요 사고. 그래서 여기서 또 나눌 성격이 좀 바뀝니다. 사고 해석과 주요 사고는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좀 이쪽은 실무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을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를 이제 구성이 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 손해사정사 시험이 실무자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시험 문제를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는 실무자들과 비실무자들의 차이는 저희는 없다고 봐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현장 조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험에서 물을 수 없고 가장 기준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 표준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다음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답안지에 표출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리기 때문에 실무자 내가 비실무자이기 때문에 불리하고 실무자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실무자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실무 문제에서 많이 이제 실질적으로 불이타 문제라고 해서 저희가 뭐 거의 나오지 않는 문제들 중에 혹시라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실무자들이 자기가 이제 담당을 했던 케이스라면 좀 더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최대한 거기에 맞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답이 없어요, 저희가. 그리고 올해 2021년 차량의 최고 점수가 74점 해서 그다음 마지막 커트라인이 54.4
이렇게 3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수석을 하시려고 생각하신 분은 없으실 거고, 그리고 뭐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운이 엄청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엔 60점 목표, 항상 60점 목표를 하시면 수험 생활도 어느 정도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총 내가 이렇게 6장이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뭐 이 40점을 버릴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그냥 버리시고, 나머지 그다음에 오히려 3, 4년 전에 나왔던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기출 공부를 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100점 만점이 아니라 60점 만점이다. 그리고 100등 안에 들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고, 네, 뭐 재무 이제 손해사정사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재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화재죠. 화재, 그 다음에 기타, 화재, 기타, 신체는 그야말로 이제 사람이 대상인 거죠. 사람. 차량. 근데 차량이 사고 났을 때는 차량 플러스 재물까지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우리가 사람을 칠 수도 있고, 차량끼리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가 건물을 박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과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차량, 그 다음에 재물, 사람은 여기서 이제 신체로 이게 신체 손해사정사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차량, 재물.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재물은 뭐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진 않고 추후에 이제 진행하다 보면 간단한 기준 정도만 여기에서 이렇게 차량, 그다음에 차량 외로 해서 그냥 간단한 기준만,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상품, 그다음에 구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량 손해사정사 준비할 때 가장 중점을 줬던 건 이거 같아요. 제가 저는 수험생 시험을 볼 때 그 재물 신체는 가장 중요한 건 약관이죠. 물론 약관을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문제풀이가 여기도 신체 손해사정사라든지 재물 손해사정사는 특히 신체 부분은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한 수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문제풀이반을 보셔야 되겠지만 차량은
플러스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해사정사 시험도 이제 44회, 45회 가까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험 교재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지금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출 문제인데 기출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 기출 문제를 변형하거나 아니면 기존 기출 문제를 답습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차량은 약관하고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초 이제 3, 4월, 4, 5월 1차가 끝났을 때부터는 약간 시사적인 문제도 좀 저희가 공부하기 싫으실 때나 이렇게 좀 심심하실 때 네이버라든지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포털 사이트 보면 뭐 스포츠면처럼 자동차 면이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보시면 최근에 자동차 관련돼서 이슈가 되는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걸 뭐 우리가 봤던 약관이랑 기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출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지는 그때 가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문제됐던 것들은 이제 자기 부담금, 우리 자기 차량 손해에서 자차에서 자기 부담금을 과연 우리가 C라는 피보험자가 이제 자기 차량 자차 보험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 냈을 때 우리가 B 보험사 상대방 보험사 쪽에다가 A사 쪽에 우리가 부담한 자기 부담금을 과연 구상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최근 들어서 약관도 개정이 되는 거고요. 개정이 돼서 뭐 올해 시험엔 나오지 않았지만 뭐 약관 개정 사항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항상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험 관련돼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저희 뭐 포털 사이트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과연 시험 공부 시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어느 가장 기존에 시험을 보신 분들이 아닌 가장 이제 새롭게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어떤 학원에서 어떤 강사분을 선택해야 하는가?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강사분을 선택하는 것들은 일단 저희가 흔히 말하는 샘플 강의 올라와 있으니까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경력이 많으신 분들 계시니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업계 시험 흐름을 가장 잘 아시니까 그리고
패키지라고 해서 요즘은 뭐 과목별로 내다 강사분들을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강사를 뭐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답 없어요. 다 잘하세요. 뭐 다른 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다 강의를 잘하시니까 그분들 강의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내가 공부 시간을 얼마나 늘려야 되냐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늘리십시오. 그리고 이 공부 시간을 얼마나 늘려야 되냐, 얼마나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동차생들 처음으로 도전하시는 분들 제가 처음에 손해사정사 공부를 할 때 재물로 시작을 했었는데 (8) 시간 하시면 저는 뭐 이 정도 이상을 하시면 수석하시라고 봅니다. 운이 좋으시면 수석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 저도 뭐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회사 다니면서 땄는데 이 부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근데 5시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시간 내기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출퇴근 시간이 1시간씩 됐거든요. 그래서 하루 2시간 나머지 3시간만 집에 오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뭐 어느 정도 수험 생활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동차생 직장인분들은 특히 직장인분들은 뭐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시간만 5시간 이게 뭐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집중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주말을 잘 활용하시고 주말 잘 활용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법인들 합격 후에 어디로 가야 되냐? 법인 흔히 말하는 중에 저희가 이제 자회사가 있고요. 자회사 원수사 소속이죠. 원수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회사들 모든 회사에 이제 자기네들이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죠. 자회사. 그다음에 위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탁이라고 그러면 원수사에서 일을 받아서 손해사정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인에 소속해서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그 법인은 원수사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자회사 그다음 위탁에 해서 이제 원수사 쪽 흔히 말하는 이게 다 보험회사 쪽이죠. 여기 반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립손해사정사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피보험자나 아니면 피해자들 입장에서 서서 손해사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개인이 혼자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법인 형태로 또 이제 독립손해사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손해사정 일도 저희가 하도 사건 사고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개인 등록을 해서 업무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손해사정사들과 업무 협력이 없으면 일을 진행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법인 형태로 또 뭉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손해사정 관련돼서 최근에 큰 일들이 많죠. 저희 고성 산불 같은 경우, 고성 산불도 산불, 그 다음에 여름경 수해 피해,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임해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아니면 또 개인과 법인과 또 개인 또 합쳐서 하나로 저희가 일을 진행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손해사정 일이 진행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뭐 OT를 하고요. 너무 뭐 제가 두서없게 진행을 했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차량 손해사정사는 수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것은 독해다, 해독수, 그러니까 최소한 8회독 이상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차량 손해사정사를 가지고 2, 3년 공부한다,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아니면 2년 안에 꼭 합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험 생활 중에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하세요. 수험 생활에서 고민을 한다, 뭐 내가 이 과목을 들어보죠, 이 책을 사야 될지 이런데 고민을 한다는 것들은 책을 그냥 사보고 그걸 사서 보시고 나서 아니다 그러면 버리시면 되는 거니까 좀 약간의 우리가 수험 생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금전적인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는 금전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가장 빨리 수험 생활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앞으로 뭐 2달 동안 제가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뭐 기타 사항이 또 생기면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